수행을 하다가 보면 그 이빨이 굉장히 치통이 잇몸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잇몸이 흔들리고 이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금방 병원을 가갖고 막 이걸 발치를 한다거나 뭐 다른 뭐 발치를 한다거나 이런 위험한 것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안면 근육이 한 260가지가 안면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이 이 수련을 하다 보면 근육이 이완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완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등 근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완되다가 얼굴 근육이 이완이 돼. 얼굴 근육이 이완을 될 때 이렇게 그 잇몸 질환 같이 잇몸이 이렇게 약해져 갖고 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살면서 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그 근육이 많이 굳는다고. 그래서 얼굴이 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 얼굴 보면 왜 화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얼굴이 마찬가지로 그냥 얼이 나오는 굴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에 경직돼 보이면 이 얼굴이 굳어요. 얼굴 근육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하골, 하하골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이 부교합이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경추도 틀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 풀리는 과정에서 잇몸이 소통이 되고 근육이 풀리다 보면 이 잇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이제 또 막 잇몸이 안 좋다고 가서 발치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발치는 늦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뽑아도 될 정도로 하면은 진짜 뽑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생리를 갖다가 벤치로 뽑아야 될 정도로는 할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설사 또 통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통증을 안 참고 가서 발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암으로 붓고 다시 정리가 되면 아주 짱짱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기 때문에 몸이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 말고 이 외과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내부 장기의 문제가 아닌 이상의 어떤 통증들은 조금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응? 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얘기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 다양한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다양한 어떤 이렇게 불편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만약에 무조건 아프자마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참고 통증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안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웃을 때 보면 입만 웃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못 돼. 멀리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입만 웃는 사람들. 사람이 웃을 때 아주 티 없이 맑게 웃는 사람. 인물이 잘났던 못났던 맑게 웃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앞뒤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순진하니까 얼굴에 근육이 굳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살면 다 얼굴에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이게 풀어질 때는 이 광대뼈 요 옆에 여기 부분 이런 부분 여기 밑에 근육 이 광대뼈 사고로 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내려갖고 하악걸 상악걸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다 풀려요. 이게 다 풀려 이게. 그래서 얼굴이 풀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뭐가 바뀐 것 같아? 이란다고. 뭐 했어?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혈 소통이 잘 되면 얼굴이 광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얼굴을 뭐를 발라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자체 발광. 세포가 이게 좀 화이트닝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게 빛이 나야 돼. 근데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왠지 밝아진 느낌, 뭔가 틀린 느낌, 이런 느낌들이 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안면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잇몸 질환이 만약에 올 때가 많아. 대부분이 사람들이 거의 다 와. 90% 이상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잇몸이 아프다. 잇몸이 약해졌다. 흔들린다. 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좀 더 기다려 봐라. 뭐 다른 요법들을 좀 쓰면서 좀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암으로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치질. 우리 그 처사님이 오늘 치질 수술했잖아. 치질 수술했는데 치질이 이제 암치질, 수치질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막 치질 때문에 불편해갖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치질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대여섯 번 하면은 나중에 항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항문을 못 잡아줘요.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변이 바깥으로 나와.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그래서 치질 같은 경우도 통증이 있어도 남자들은 대부분이 군대 있을 때 다 찬데 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치질들이 대로 많이 생기고 몸이 냉하면 치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함부를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 뭐 핏주머니, 고름주머니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니까 그 나중에 이제 따뜻하게 하고 몸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라지고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뭐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그런 것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좀 고통을 감당을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거는 조금씩 감당을 하면서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변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은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치질이 있기 때문에 이 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거든요. 그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좀 기다려보고 좋아지면 또 계속해서 좋아지는 대로 이렇게 그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또 좋아져요. 예전에 여기 우리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치질이 엄청 심했는데 안지를 잘못했어. 바깥으로 나온 치질이었나 봐. 안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어. 그래서 나보고 와서 스님 이거 치질이 너무 심한데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스님한테 물어보는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해 그거. 스님이 뭐 의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때는 뭐 병원 가는 걸 상당히 꺼려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에서 내려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참어. 큰 내과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외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냥 대체적으로 참아. 이빨이 아파도 병원 한 번 갔다 오려면 시내로 나갔다 와야 되니까 그냥 참는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치질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보살님 한번 참을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참아봐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서 미련한 얘기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보살님은 또 내 말을 믿고 그냥 끝까지 참았어 그거를. 두세 달 고생 엄청 했었나 봐. 엄청 하다가 어느 날은 치질이 사라졌다는 거야. 치질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뭐가 있고 하면은 안에 물론 아프면은 빨리빨리 진단 받아가지고 치료해야 되지. 하지만 이런 조금 우리가 생명에 큰 지장 없는 통증들, 갑자기 생긴 통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또 몸이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또 치유가 되거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몸의 변화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없던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 번뇌 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막 갑자기 뭐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던 게 막 별거인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거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느껴보고 아프면 아파하고 좋으면 좋아하고 아프면 아파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아파할 줄도 알아야 돼. 아픔을
견딜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아픔과 시간을 같이 보낼 줄도 알아야 돼. 스님이 지금 아픈 지가 23년째라고 그랬잖아. 그지? 23년째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특별하게 가서 뭐 병원 가서 뭐 특별한 치료를 받질 않잖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난 게 아니라 이건 뭐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뭐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거야. 고통을 그냥 고통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응? 지금도 스님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란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프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실제 스님은 많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또 고통도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수행자들은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 끝장이야.